발품대행소 거기. 안녕하세요. 발품대행소 거기입니다. 지난 시간 뉴센트럴 두산 위브더 제니스 현장 답사편에서는 덕인 초등학교와 세본리 중학교, 본리 어린이공원, 본리 도서관 등을 걸어서 가봤고, 차량으로 남대구 IC에서 현장까지 이동 후 현장 주변 이마트, 죽전역, 학상공원, 두류공원,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를 둘러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센트럴 두산 위브더 제니스 청약에 앞서 몇 가지 짚어봐야 할 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뉴센트럴 두산 위브더 제니스 거기가 궁금하다 편은 단지 개요와 입지, 개발 호재, 분양가, 그리고 청약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뉴센트럴 두산 위브더 제니스는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360-3번지 1원에 조성됩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최고 44층, 아파트 2개 동 316가구와 오피스텔 1개 동 56실 등 총 372세대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는 주상복합입니다. 아파트는 전용 84 A, B 2개 타입, 오피스텔은 아파트 평면과 거의 유사한 전용 84형으로 공급됩니다. 입주는 오는 2024년 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엔 뉴센트럴 두산 위브더 제니스가 들어서는 본리 내거리에서 죽전 내거리에 이르는 와룡료 주거 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주거 선호도 1등으로 꼽히는 수성구 범어 내거리에 이어 앞으로 대구 부동산 시장을 주도할 프리미엄 주거지로 급부상 중인 지역입니다. 죽전 내거리를 중심으로 지난해 분양한 단지들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보면 죽전역 동아 아이위시 60.45대1, 빌리브 스카이 134.96대1, 힐스테이트 감삼 32.67대1, 빌리브 메트로뷰가 42.11대1,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15.73대1, 죽전역 화성 파크드림이 61.26대1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청약 열기는 본리 내거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분양 단지들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보면 빌리브 클라스의 8.20대1, 성당 태왕 아너스 메트로 12.81대1, 코아루 더 리브가 4.63대1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과 KTX 서대구역 개발 호재로 죽전 내거리에서 점화된 분양 열기가 와룡료를 따라 최근 본리 내거리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죽전 내거리에서 본리 내거리를 잇는 와룡료 좌우측은 중심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주로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조성됩니다. 본리 내거리에서 죽전 내거리까지 이어지는 주상복합 단지를 살펴보면 빌리브 클라스의 44층, 코아루 더 리브 45층, 뉴센트럴 두산 위브더 제니스 44층, 인터블고 라비다 32층, 대우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45층, 빌리브 스카이 48층, 힐스테이트 감삼 45층, 빌리브 메트로뷰 47층 등 인터블고 라비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40층 이상 초고층으로 지어져 와룡료 일대의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교통 환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부 내륙 고속도로 지선에서 달서구로 진입하는 관문인 남대구 IC가 가깝습니다. 지난 시간 보신 것처럼 남대구 IC에서 뉴센트럴 두산 위브더 제니스까지 차량으로 2분 내외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신천대로와 구마로, 달구벗대로를 통해 대구 도심으로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죠. 죽전 내거리에 위치한 대구 지하철 2호선 죽전역 이용도 용이합니다. 단지에서 역까지 직선거리로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걸어서 가면 15분 정도 걸려 도보 이용은 버거울 것 같고 자차나 버스를 이용하면 3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2호선은 문양역에서 영남대역까지 총 29km 구간으로 도시 동서를 가로지르는 노선입니다. 죽전역에서 2호선을 타면 반월당역이나 청라 언덕역에서 1호선과 3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청라 언덕역까지는 8분, 반월당역까지는 10분 정도 소요되죠. 이번에는 미래 교통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개통 예정인 KTX SRT 서대구역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9년 3월 착공한 서대구역은 현재 공정률 35%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80% 이상 공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6월쯤 서대구역을 완공한 이후 시운전을 거쳐 연말에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에서는 SRT와 KTX,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산업선이 모두 연결됩니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경산에서 대구를 거쳐 칠곡 구미까지 62km를 잇는 철도망으로 대구 도심과 외곽, 부도심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는 2022년 개통 예정입니다.
서대구역에서 대구 산업선도 연결됩니다. 대구 산업선은 서대구역에서 대구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연장 34km의 여객 및 화물열차가 운행하는 일반 철도입니다. 서대구역에서 출발해 성서산업단지, 옥포 보금자리지구, 달성 1차 산업단지, 대구 테크노폴리스를 거쳐 대구 국가산업단지까지 이어집니다. 대구 산업선 철도가 건설되면 경부선과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 지하철과 연결되고 향후 김천 거제 간 남부 내륙 고속철도, 대구 광주 간 달빛 내륙철도 등 동서남북을 잇는 사통팔달 철도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산업선 철도는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서대구역을 연결하는 노면전차 트램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5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포럼에서 대구의 트램 도입 구성안을 발표했는데요. 구상안에서는 서구 비산동 공단역에서 KTX 서대구 역사, 달서구 죽전역, 상인역으로 이어지는 서대구 연결 노선이 핵심 정책 노선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트램 도입 구상안으로 인해 서구의 중심을 지날 계획이던 도시철도 4호선 계획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서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시는 오는 6월 순환 트램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트램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센트럴 두산 위브 더 제니스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보 통합권 단지입니다. 단지 길 건너로 걸어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덕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단지 오른쪽 본리 어린이공원 근처 세본리 중학교까지 도보 7, 8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당중, 효성중에 가깝고 달서구 명문고로 알려진 영남고와 경원고, 대건고 등도 통학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근거리 배정이 원칙이고 중학교는 8학교 군내에 추첨 배치되고 고등학교는 광역 단일학군 및 일반 2학군 내 추첨으로 분산 배치됩니다. 이번에는 생활 편의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센트럴 두산 위브 더 제니스는 중심 상업지구에 들어서는 만큼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한 편입니다. 이마트 간삼점과 달서 시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2호선 용산역에 있는 홈플러스 성서점도 차량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병원과 S병원, 허병원 등 대형 병원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원과 녹지도 풍부합니다.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세본리 중학교 앞에 본리 어린이공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약 66만 제곱미터 규모의 학상공원과 약 16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두류공원도 주변에 있어 여가 활용과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환경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의 단지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텔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관련 현지 업계에서는 와룡료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개발업체와 건설사들이 주변 환경 정비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기뜸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센트럴 두산 위브 더 제니스 평면 분석은 지난 시간 모델하우스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단지 배치 도상 특이한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316가구와 오피스텔 56실로 구성된 뉴센트럴 두산 위브 더 제니스 단지는 오피스텔이 별도동으로 건립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아파트는 101동 4개 라인 44층, 102동 4개 라인 43층이고 남동과 남서향입니다. 103동 오피스텔동은 2개 라인 31층으로 조성됐는데요. 1호 라인은 남향, 2호 라인은 동향으로 배치됩니다. 그리고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분리되어 있는 것도 보이네요. 다음으로 개발 호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호재는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입니다. 현재 청사가 넓고 좁으며 본관과 별관이 달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에 따라 신청사 이전을 추진했던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22일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를 신청사 예정지로 발표했습니다. 신청사 이전 계획이 공고되자 달서구를 비롯해 중구와 북구, 달성군 등 4개 구군이 시청 유치에 나섰고 시민참여단 250명이 2박 3일간 합숙을 하며 평가를 실시했죠. 그 결과 천점만점의 달서구가 648.59를 얻어 신청사 예정지로 선정됐습니다. 예정지로 선정된 옛 두류정수장 부지는 15만 8,807제곱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을 자랑하는데요. 신청사는 물론 주차장과 공원 등을 함께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지역 대표 행정기관의 이전으로 파생되는 도시 형태의 변화입니다.
1980년대 들어 대구는 수성구 신설, 달서구 신설, 광역시 승격 등 몸집이 커지면서 늘어난 행정력 소화를 위해 1994년 현재 대구시 청사가 건립됐습니다. 이렇게 커진 대구시청은 일제강점기 이후 대구 1번지는 경북도청이 있던 북성로 향촌동이라는 공식을 깨고 대구 시내는 동성로라는 변화를 가져왔죠. 지역대표 행정기관이 큰 상권을 가까이 형성한다는 법칙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적용된 셈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청은 1985년 인천화 인근 중구 인현동에서 남동구 구월동으로 이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인현동은 구도심이 됐고 구월동이 인천 1번지 골목이 됐죠. 광주시청은 일제강점기 동구 광산동에 있다가 1969년 같은 동군의 계림동으로 이전한 뒤 2004년 신도시인 상무직으로 이전했습니다. 이후 10여 년 동안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들도 상무직으로 따라왔고요. 그러면서 계림동 바로 아래 금란로와 충장로는 구도심이 됐지만 이곳에 2015년 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서면서 점점 비어가던 구도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대전시청 이전은 광주시청과 비슷한데요. 중구 대흥동에 있던 시청이 둔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1999년 둔산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들 시청이 이전한 곳들은 현재 각 지역의 핵심 상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들에서 대구시청 이전의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와 관련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청 이전으로 그동안 중구를 중심으로 동쪽에 치우쳤던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 열기가 서쪽으로 이동할 계기가 될 대형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대구 역세권 개발 호재입니다. 지난해 9월 대구시는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4조 4,357억 원을 투자해 서대구 고속철도역 주변 역세권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2021년 개통 예정인 서대구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인근 98만 8천 제곱미터를 민간 공동투자 개발구역, 자력개발 유도구역, 친환경 정비구역으로 나눠 역세권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번 개발 계획의 핵심인 민간 공동투자 개발구역은 66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시각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민간 자본 투자를 통해 개발에 나서는 그림입니다. 복합 환승센터와 공항터미널, 공연 문화시설을 집접화하고 하폐수 처리장 3개를 통합 지하화한 뒤 상부에 친환경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옮긴 터에는 첨단 벤처밸리와 도명 종합스포츠타운, 주성복합타운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16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자력개발 유도 구역은 역 주변을 민간 주도로 생활여가 주거 기능으로 개발하고 16만 제곱미터 규모의 친환경 정비 구역은 공공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2030년까지 시설을 이전한 뒤 주상복합 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서대구 역세권을 대한민국 남부권 교통 요충지로 만들기 위해 6개의 광역철도망을 건설하고 9개 내부도로망을 확충, 복합 환승센터와 공항터미널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철도망 건설은 앞서 미래교통망에서 언급했던 서대구역 KTX SRT 고속철도,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산업선 철도와 함께 대구 광주 간 달빛 내륙철도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연결철도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로 12만 명 고용 창출 효과와 더불어 24조 2,499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8조 4,609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시작되면 서대구역에서 시작해 학상공원까지 이어지는 와룡로를 따라 서대구 산단이 도시명 첨단산업밸리로 바뀌고 업종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유입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의 이러한 계획이 장밋빛 구상을 넘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 등 재원 조달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분양가는 같은 평면 타입이라도 층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84A, 84B 타입 모두 5억 4,300만 원부터 5억 9,6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평균 5억 8,200만 원 수준입니다. 주택대금 납부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눠내면 됩니다. 이 중 계약금은 1, 2차 두 번에 나눠내는데요. 1차는 계약 시 1,000만 원, 2차는 한 달 후 분양가의 10%에서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 혜택이 주어집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A, B 타입 모두 77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계약 시 10%를 납부하고 입주 시 90%를 납부하면 됩니다. 특히 발코니 확장비가 저렴한 데다 확장 시 세탁기와 건조기를 비롯해 하이브리드 쿡탑, 음식물 탈수기, 현관 중문, 엔지니어드 주방 상판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확장비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분양가를 살펴봤는데요. 뉴 센트럴 두산 위브 더 제니스 고층 최고가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공급 면적 기준 3.3제곱미터당 분양가로 환산하면 약 1,677만 원 수준입니다. 최근 주변에서 발코니 확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한 주상복합단지 평당 최고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 1월 분양한 빌리브 스카이 84A는 1,842만 원, 같은 달 분양한 죽전역 동아 IWC 84A는 1,526만 원, 5월 분양한 감삼동 힐스테이트 84B는 1,755만 원, 8월 분양한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은 84A가 1,779만 원, 10월 분양한 죽전역 화성 파크드림 84B는 1,662만 원, 12월 분양한 코아로 더 리브는 확장비 포함한 84A가 1,558만 원, 같은 달 분양한 빌리브 클라스에는 84B가 1,612만 원입니다. 죽전 내거리에서 본리 내거리 와룡로를 사이에 두고 분양한 주상복합 단지들과 비교해보면 죽전 내거리와 가까운 단지보다는 저렴하고 본리 내거리와 가까운 단지보다는 약간 비싼 수준입니다. 대구 달서구는 비조정지역으로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안 됐는데요. 작년에 분양한 단지들은 최근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빌리브 스카이 32층 84형이 7억 1,700만 원에, 같은 달 죽전역 동아 IWC 34층 84형은 6억 400만 원에, 또 올해 2월 히스테이트 감삼 31층 84형은 6억 4,193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빌리브 스카이는 분양가 대비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죽전역 동아 IWC는 6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힐스테이트 감삼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27일 뉴 센트럴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자 대구 현지에서는 아파트 분양가는 높은 듯하지만 발코니 확장비를 낮춰 적정한 가격대로 보인다는 긍정평가와 죽전역 엿새권보다 입지가 떨어지는데 분양가가 다소 과한 것 아니냐는 부정평가가 팽팽하게 맞선 지형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지난해 분양가와 현재 프리미엄의 형성 추이를 짚어봤을 때 뉴 센트럴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청약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잠옷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오피스텔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층에 따라 3억 3,600만 원부터 3억 8,67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분양 대금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눠내면 됩니다. 오피스텔은 콤비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비롯해 거실과 안방 시스템 에어컨, 엔지니어드 주방 상판, 음식물 탈수기, 현관 중문, 붙박이장, 하이브리드 쿡탑 등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뉴 센트럴 두산 위브 더 제니스는 수도권 외 비투기 과열지구 및 비청약 과열 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연주택입니다. 아파트 316세대 중 186세대는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 130세대는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으로 특별 공급합니다. 일반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0년 3월 27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을 갖추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종합저축이나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청약 관련 통장에 가입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신청 타입별 예치 금액 이상 충족하면 됩니다. 전용 면적 8호 이하 예치 금액은 대구광역시 250만 원, 경상북도 200만 원입니다.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에 청약할 수 있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 후 당첨자로 선정이 되면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전용 8호 이하여서 각 주택형별로 일반 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로 60%를 추첨대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당첨자 발표일 이후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56실이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법인이며 청약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며 청약 신청자 1인당 한 건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인터넷 청약을 받지 않고 견본주택에 방문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금은 100만 원입니다. 청약 일정을 보면 아파트 특별공급은 4월 7일 화요일, 일반공급 1순위는 4월 8일 수요일, 2순위는 4월 9일 목요일에 진행되는데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피스텔 청약은 4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진행되고 4월 27일 추첨에 이어 계약이 이어집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품대행소 거기가 준비한 전국으로 가는 발품 1탄 뉴센트럴 두산 위브 더 제니스 거기가 궁금하다 편을 마치겠습니다. 큰 힘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발품대행소 거기